죽음의 순간, 세상이 멈춘 듯 시간이 천천히 흘러갑니다. 눈앞이 번쩍이고 지금까지의 인생이 한편의 영화처럼 흘러간다는 주마등. 하지만 모두가 주마등을 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과학적으로 선택받은 자들만이 주마등을 볼 수 있죠. 과연 당신은 주마등을 볼 수 있을까요? 지금부터 알아보죠. 우리는 보통 죽기 직전에 또는 죽을 상황이 되면 주마등을 본다고 합니다. 그렇기에 일부 뇌과학자들은 말하죠. 주마등이란 생존 본능의 하나일 수 있다고 말입니다. 생존이 위협받는 상황이 닥치면 내 경험 중에 그것과 가장 유사한 경험을 찾아 살 길을 도모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말만 들어보면 그럴싸합니다. 하지만 과연 그럴까요? 지금부터 상식적으로 생각해보죠. 뇌과학자들의 말대로 주마등이 죽을 상황에서 생존을 위해 직접 경험이나 간접 경험 중 가장 유사한 상황을 떠올린다면 상식적으로 예전에 사고를 당했던 기억이나 TV 또는 책, 그것도 아니라면 누군가와의 대화 상황이 떠올라야 맞을 겁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임사체험자나 주마등을 경험했던 사람들은 입을 모아 말합니다. 지금까지의 생애에 가장 행복했던 중요했던 기억들이 스쳐 지나갔다고 말입니다. 주마등이란 자각몽과 비슷한 증언의 영역입니다. 뇌의 내용을 읽어낼 수 있는 장치가 존재하지 않는 한 빅데이터에 의존해야 된다는 뜻이죠. 그리고 빅데이터상 주마등이라는 현상은 생존 본능, 그러니까 살 길을 도모하기 위한 뇌의 마지막 발악이라는 사실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최근 22년 학술지에 게재된 내용을 보면 뇌출혈로 인한 환자가 뇌파 검사 중에 사망한 케이스가 있었습니다. 그 환자는 사망 후 30초간 특이한 뇌파를 발산했다는 관측 결과가 있죠. 죽기 직전 그리고 죽은 후 약 30초간 기억 등을 담당하는 감마파가 평소보다 활발하게 활동을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재밌는 결과가 도출되기 시작합니다. 케이스는 이뿐만이 아니죠. 미시간 의대 교수 연구팀에선 혼수 상태에 빠진 4명의 사람을 관찰한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장기간 혼수 상태의 환자 가족들은 생명 유지 장치를 끊기로 했고 생명 유지가 종료된 순간 환자들의 뇌에서 엄청난 반응이 일어났습니다. 평소에 300배 이상의 감마파가 관측이 된 겁니다. 여기서 감마파가 중요한 이유는 그 역할에 있습니다. 감마파는 주로 정보 처리, 집중, 기억, 학습 등의 고급 정보를 처리할 때 감지되는 뇌파죠. 또한 뇌의 다양한 영역 간의 통신 역할도 합니다. 더욱 재밌는 점은 이 현상이 4명 모두가 아니라 단 2명에게서만 그런 활동이 관측됐다는 거죠. 물론 이것들은 최근의 사례일 뿐 이와 같은 실험과 연구는 지금까지 꽤 많았습니다. 그리고 이 정보들로 우리가 알 수 있는 주마등에 대한 사실은 3가지입니다. 첫 번째, 주마등은 존재한다. 사람이 죽기 직전에 기억에 관한 뇌의 부분이 활성화되며 감마파가 발산되는 것을 관측한 관측 증거가 있다. 두 번째, 주마등은 생존을 위한 뇌의 발악이 아니다. 주마등을 경험한 사람들의 증언, 그리고 사실상 의학적 사망 상태인 자발적 호흡이 불가능한 환자들도 죽을 때 뇌파가 발산되었으니까 말입니다. 세 번째, 그것은 모두에게 일어나는 현상이 아니다. 그 말은 즉슨 감마파의 발산이 우연이 아니라면 주마등은 보여야만 되는 사람이 있고 보이지 않아도 되는 사람이 있다. 여기까지 정리가 되었다면 본격적으로 생각해보죠. 지금 보이는 이 문장은 어느 소설의 한 부분도 문학가가 쓴 것도 아닙니다. 웃기게도 아즈멜 젬마라고 하는 루이빌대 신경외과 박사가 한 말이죠. 하지만 여기서 생각해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주마등이 아니더라도 이 세상을 구성하는 그 어떤 것이라도 감성적으로 일어나는 일이 있냐는 겁니다. 종교의 기적을 제외한다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은 원인과 결과가 존재합니다. 세계는 F가 아니라 극한의 T로 구성되어 있다는 말이죠. 따라서 주마등이 그저 인생을 살다 죽었으니까 슬프니까, 그러니까 지금까지의 인생을 한번 되새겨보는 감동적인 순간을 만들기 위한 감성적인 장치일 리가 없다는 겁니다. 주마등이 존재해야만 하는 이유가 있을 거라는 거죠. 거기서부터 제 가설은 출발합니다. 만약 이 세상이 그저 시뮬레이션이 아니라 고차원들의 존재들이 와서 생활을 하는 공간이라면 어떨까요? 나중에 다룰 테지만 인류가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인간성은 점점 소멸할 겁니다. 생명은 의미가 없어질 테고 욕구는 점차 퇴화되어 가고 길어진 수명과 인류의 발전을 AI에게 맡겨버린 인류는 삶의 의미 자체가 그저 숨쉬며 살아있는 것이 될 수도 있겠죠. 자세한 내용은 나중에 따로 다루기로 하고, 만약 이런 상황이라면 인간성을 지키기 위한 수단으로 이 지구라는 시뮬레이션을 쓸 수 있다는 겁니다. 인간성이 살아남은 시대에 시뮬레이션 속에서 인간성을 배우는 거죠. 만약 그렇다면 모든 게 납득이 됩니다. 고차원의 세계의 기억이 지워진 채로 시뮬레이션 속에서 긴 세월을 살아가는 형태를 취하고 있는 이유가 말입니다. 이건 역시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당연합니다. 인간성이란 인간의 무리 안에서 발생하는 비슷한 성질입니다. 게임에 접속하듯 몇 시간
혹은 며칠간의 짧은 시뮬레이션 체험으로는 인간성을 배울 수 없죠. 늑대 무리에서 오랜 시간 자란 인간의 아이는 늑대의 야성을 배우지만 인간 무리에 있던 아이가 늑대들과 며칠 같이 산다고 야성을 배우지 못하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그렇기에 인간성을 배우기 위해선 고차원의 기억이 지워진 채로 이 세계에 태어나 일생을 겪는 게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겠죠. 그럼 여기서 문제가 하나 생깁니다. 태어나서 평균 80년의 인생을 사는 인간의 삶은 꽤나 방대한 양일 겁니다. 망각에 의해 기억이 휘발된다고 할지라도 책 몇십 권 분량은 나오겠죠. 그것도 그저 텍스트로 이루어진 게 아니라 사진, 영상, 느낌, 냄새 등등 최대한 현실과 가까운 데이터를 들고 가야 하기에 엄청난 용량일 겁니다. 참고로 이런 방대한 양을 담기 위해서인지는 모르겠지만 인간의 뇌의 용량은 최소 약 1000억 기가바이트가 넘는다고 하죠. 그렇다면 이 방대한 경험의 데이터를 어떻게 고차원에 살고 있는 본체에게 옮기냐가 최대의 관건이겠죠. 여기서부터 주마등의 특성들과 지금까지의 내용의 결합이 가능합니다. 상식적으로 이런 상황이라면 데이터를 옮기기에 가장 좋은 시기는 시뮬레이션이 끝날 때, 그러니까 지구라는 시뮬레이션 아바타에 생명이 다하는 순간이겠죠. 그리고 데이터가 본체에게 업로드되며 그 기억들이 주마등처럼 나타나는 것일 테고 말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지구에 있는 80억 인류 전체가 아바타일 수는 없을 겁니다. 80억이라는 숫자는 적은 숫자가 아닙니다. 이 지구 전체에 분포되어 살아갈 만큼의 숫자니까요. 상식적으로 생각하자면 고차원의 세계의 총 인구가 몇 명이든 80억이라는 숫자는 그 인류의 수십 %를 차지할 정도의 엄청난 숫자일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 정도로 많은 인원을 한 시뮬레이션에 밀어넣지는 않겠죠. 그렇다면 마지막 주마등의 특성과도 연결이 됩니다. 죽음의 순간 감마파의 발산이 없는 인류는 그저 NPC일 뿐이고, 감마파가 발산된 인류는 아바타라는 합리적인 추론이 가능하죠. 평소 뇌파의 300배나 되는 감마파가 감지될 정도로 부자연스럽고 비정상적인 상황이 존재해야만 하는 이유가 설명이 됩니다. 세상을 떠나는 망자에게 주는 신의 마지막 선물이라는 감성적인 이유가 아니라면 말입니다. 그리고 이 내용은 제가 자각몽을 시작한 이유기도 하며 곧 올라올 자각몽 실험의 기초가 되는 가설이기도 합니다. 만약 이 내용이 허무맹랑하다는 생각이 든다면 당신이 생각하는 주마등은 어떤 역할을 하기 위한 현상 같습니까? 댓글에 의견을 나눠주세요. 이세계 철학자였습니다.